4강 지수함수. 지수함수 내용이 조금 길어요. 제가 원래 보통 교재는 지수함수랑 지수방정식, 지수분식 다 따로 이렇게 강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뭐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사실은 큰 내용은 없고 함수가 좀 내용이 있죠. 보도록 할게요. 지수함수. 우리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x예요.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부터는 기본형만 배우고 평행이동은 알아서 하는 거다. 많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y는 ax 형태인데 y는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다라는 이제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x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죠. 1, x, y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8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지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마일 0 넣어볼까요? 0 지우고 이렇게 뭐 있다고 치고 0을 넣어봐요. 0을 넣으면은 2에 0 쓰니까 1 마 1 넣어봐. 2분의 1 마 2 넣어봐. 4분의 1 마 3 넣어봐. 8분의 1 작아지죠 이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작아져요 이쪽으로는.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의 니은자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a가 1보다 작을 때 감소함수인데요. y는 이제 2분의 1의 x라고 하면 얘는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작아집니다 이쪽은. 반대로 좀 커지는데요. 얘를 이제 y는 2의 x승하고 2분의 1의 x승이 대표적으로 지수함수가 빛이 1보다 클 때랑 1배 작을 때 두 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둘의 관계가 또 있어요.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이 됩니다. 네. 그래서 y축 대칭 됐잖아, 그죠? 둘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y축 대칭인 걸 알 수 있죠. y는 x는 그냥 참고로 이제 로그함수 때문에 이제 그려놓는 건데 제가 이게 파일을 만들면서 y는 x를 그냥 살려놓은 것 같아요. y는 x는 그냥 참고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공부할 건데 정의역은 x에다 뭐를 넣을 수 있느냐야. y는 ax. 우리 지수에다가 막 음수도 넣고 분수도 넣고 막 루트도 넣고 이제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x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정의역은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그러나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밑이 0보다 큰 것만 다룹니다. 0보다 큰 것 중에서 0에서 1 사이와 1보다 크다를 나눠서 0에서 1 사이는 이제 감소하고 0에서 1보다 클 땐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배운 거야.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기본형인 지수함수의 치역은 y가 0이 아니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예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다니까 y는 0에는 가까워져만 가는 점근선을 갖습니다.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니까 증가함수, a가 0에서 1 사이 때는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니까 감소함수. 자, 평행이동인데요. y는 x의 m승, a의 x 빼기 m 더하기 n은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 m, y축 방향으로 n 평행이동 그래프다라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y는 ax의 형태일 때, 즉 x는 고정된 상태에서 지수가 고정된 상태일 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빛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가 되는 것은 제가 자세히 써놨죠. 빛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가 되는 것은 지수가 x잖아. 근데 그걸 함수랑 y는 x죠. y는 x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래서 y는 x를 제가 남겨놨는 수도 모르겠네요. y는 x는 증가하잖아요. 그쵸? 증가하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야. 반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증가하는데 많이 곱하면 작아지니까 반대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y는 a의 fx승 같은 경우의 그래프는 a가 1보다 크면 지수가 같이 커지면 같이 커진다는 소리야. 1보다 큰 애들은 곱할수록 커지고 조금 곱하면 작아지니까 지수와 증감을 같이 한다 그랬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와 증감을 반대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데 증가, 밑이 1보다 작은데 감소는 지수가 x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내용이고요. 지수가 x가 아닐 때는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커지면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작아진다. 즉 지수와 증감을 같이 한다. a가 0에서 1 사이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차함수네요. y는 x제곱 3x 더하기 1 아래로 굴러가는 이차함수가 되겠죠? 근데 지수에 x가 아닌 2차식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차식이 들어갔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그래프를 그려본 거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오류는 없고요. 정확히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의 관계는 정확히 딱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뭐야? 지금 지수가 내려갔다 올라가죠? 지수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2를 곱하면 곱할수록 커질 거고 조금 곱하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GX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거예요. 아마 곱씹어 생각해보시면 잘 이해가 가겠지만
초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합성함수거든요. 지수함수에다가 이차함수를 합성한 건데 지수함수가 빛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크면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작아집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 그래프도 내려갔다 올라가게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내용 자체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최대 최소도 있고요. 최대 최소도 특별히 기본형의 최대 최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기본형 최대 최소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와 증감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아까 앞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죠. 지수와 증감을 같이 한다. A가 0에서 1 사이면 증감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정리해놨는데 줄게요.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지수가 최소가 되면 y도 최소다. 지수가 최소면 y도 최소예요. 언제 a가 1보다 클 때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최되면 또 함수값 최대겠죠. 근데 밑에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최소면 y는 최대를 갖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최되면 최소를 가져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인 애들은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있겠죠. 자, 지수 방정식하고 지수 부등식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수 방정식은 최종 형태는 AFX는 AGX까지 정리가 된 후에 지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뭐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2의 x승이 2의 x제곱 빼기 2다. 그러면 x는 x제곱 빼기 2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을 풀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라는 그림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 형태는 똑같이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a를 뗄 건데 a를 뗄 때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크면 값이 커졌으니까 전체 값이 크다는 것은 지수도 크다는 얘기겠죠. 지수가 크다는 얘기. 근데 a가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커지면 값이 작아지므로 부등호가 바뀝니다. 네. 왼쪽이 컸다는 것은 지수는 오른쪽이 컸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부등호가 바뀐다예요.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치환하는 유형인데요. A의 EX와 A의 X가 함께 있는 식의 경우 A는 X를 T로 치환해서 2차식을 변형한 뒤 어쩌저쩌 길게 써져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3의 2x승, 3의 x승하고 이 상수항 이렇게 있어요. 이때 차수가 다른 지수가 두 개가 있죠. 차수가 다른 지수함수예요. 왜냐면 이 i는 3의 x승의 제곱이기 때문에 차수가 다르죠. 1차, 2차. 따라서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가 된 상태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함수의 방정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부등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형태일 때 뭘 하라고? 치환을 하라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내용은 이 정도예요. 제가 이제 내용을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필수예죠. 1번부터 볼게요. 자, y는 3분의 1 x승이라고 했어요. y는 3분의 1 x승인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를 그릴 때 3분의 1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야 라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 i는 3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y는 3의 x승과 비교했을 때 y축 대칭을 하면 되겠다. y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라고 해서 3분의 1의 x승으로 그리셔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번째 형태 이렇게 평행 이동으로 대칭 이동으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수함수는 0을 넣으면 1이기 때문에 0,1을 지나요. 1,0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정근선은 y축이 아니라 x축이에요. 자, x축인 이유는 뭐였어? y는 3분의 1의 x승. 3분의 1을 아무리 곱해봤자 양수가 되겠죠. y는 0보다 크답니다. 따라서 정근선은 y는 0이고 y는 0은 x축이에요. 자, 그래프는 3, 4면 지난다. 지나지 않네요. 그죠? 3, 3 지나나요? 3, 3면 안 지나죠? 3, 3면 안 지나고요. x가 증가, y가 증가한다도 틀렸네요. 이건 정답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오타가 분명히 있네요. 3, 4면을 지난다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3, 4면을 지나지 않는다였어요. 지나지 않는다. 그럼 지나지 않으니까 답은 이제 디귿이 맞다가 되겠어요. 뭐 어쨌거나 여기 이 기존의 보기는 4개가 전부 다 틀린 거고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다는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를 그리고 정의역적 정근선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아이는 정의역하면 정의역은 x는 실수 전체 집합이었고요. 그다음 2를 계속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y가 양수죠. 따라서 정근선은 y는 0이에요. y는 0이니까 x축이 정근선 2의 x-1승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2의 x-1승만 그렸을 때는 이제 하나만 이렇게 그리면 되지만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1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승을 만약에 여기다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x승이 있었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그리면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정밀하게 그려야 되지만 동시에 그리지 않을 때는 그냥 증가함수로 그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함수 역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고요. 얘는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형태야. 근데 3의 마이너스 x는 항상 당연히 양수값밖에 안 같겠죠. 그러니까 y는 1보다 큽니다. 치역. 따라서 정근선은 y는 1. 그릴 때는 정근선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3의 마이너스 x승인데 3의 마이너스 x승은 3분의 1의 x승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x에다 0을 넣으시면 x에다 0 넣어보시면 3의 영승 더하기 1이어서 2가 되죠. x가 0일 때. 따라서 0,2를 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질은 정근선밖에 없으니까 정근선을 꼭 표시해주고 정근선을 표시한 다음에 이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증가냐 감소냐를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는 방법 자체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 식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확인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2의 x승을 x축으로 2, y축으로 1 평행 이동한 후에 y축 대칭 이동했더니 이 아이가 되었다. 시킨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2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2, y축으로 1이니까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네, 바꿨어요. 그러면 부호를 오른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가 2의 x승으로 정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도 2의 x승,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분리하셔야 돼요. 곱하기로 되겠죠? 지수의 덧셈이니까 곱셈으로 나눠줬어요. 곱셈으로 표시해줬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소를 비교하시오. 대소 비교는 약간 뭔가 가벼운 느낌이긴 한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밑을 3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의 2분의 1승 3의 이건 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3제곱이 되겠네요. 얘는 3승을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어요. 자,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3이라는 애는 많이 곱할수록 커집니다. 많이 곱할수록 커지니까 제일 많이 곱해진 3의 2분의 3제곱이 제일 크겠고요. 그 다음에 3의 3분의 2제곱이 크겠고요. 그 다음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진 형태로 그대로 쓰면 3의 0.5제곱 3승 루트 9 루트 27 이렇게 대소가 될 건데 이게 이제 뭐 밑이 1보다 크니까 많이 곱하면 커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y는 3x제곱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2분의 1도 집어넣어보고 3분의 2도 집어넣어보고 2분의 3도 집어넣어보면 당연히 큰 값을 집어넣은 애들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0.1에 마이너스 0.1 0.1에 마이너스 0.5라고 써볼게요. 0.1에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얘네들은 지수가 작을수록 큽니다. 지수가 누가 제일 작습니까? 마이너스 4가 제일 작죠. 이 아이가 가장 커요. 그다음 지수가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이 아이가 제일 큽니다. 이 아이가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 아이를 주어진 형태대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건데 그래프로 설명하게 되면 0.1의 x승의 그래프는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4도 넣어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도 넣어보고요. 마이너스 0.1도 넣어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때 가장 크고 마이너스 0.1을 집어넣을 때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소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다음에 역함수를 뭐 gx라고 할 때 다음 함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 역함수의 함수값이에요. 역함수의 함수값은 지금 gx가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f 여기 a가 2가 되겠고요. f2는 a가 되겠죠. f에다 2 집어넣을게요. 2분의 1에 2 빼기 1승 더하기 3은 a 2분의 1 더하기 3이 a니까 2분의 7이 a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함수값은 우리 는 k 기억나죠? 는 k f 역함수에다가 4분의 13을 넣으면 k니까 f에다가는 k를 넣으면 4분의 13이 됩니다. k 집어넣어볼게요. 2분의 1에 k-1 더하기 3은 4분의 14 2분의 1에 k-1은 4분의 12가 넘으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k-1은 2가 되니까 k는 3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푼 이게 지금 지수 방정식이에요. 네, 지수 방정식에서 지수를 비교해서 서로 같다고 했죠. 이게 지수 방정식의 풀입니다. 지수 방정식이 사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다음이요.
다음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우리가 기본 지수 함수라는 애가 있는데, 기본 지수 함수는 이런 애가 기본 지수예요. y는 a, x승 같은 애들이 기본 지수 함수. 그러면 기본이 아닌 애들은 어떤 애입니까? 뭐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이런 애들이 기본 지수 함수가 아닌 애들, 혹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기본 지수 함수가 아닌 애들이야. 이것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은 어떤 성질을 갖습니까?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해요. 네. 자,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3의 x 플러스 2는 기본 지수 함수로서 올라가는 성질을 갖죠. 3은 곱할수록 커지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최소, 1을 넣으면 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3의 영생이니까 1이 되겠고요. 1을 집어넣으시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의 1 마이너스 x승인데 이건 증가냐 감소냐. 밑이 2라는 걸 보고 증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이 2인 아이는 지수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지수라는 이 1-x라는 애는 1차 함수로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함수도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가 최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요. 2 집어넣으시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하셔야 돼요.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겠고요. 2 곱하기 2분의 1의 x승이죠. 2분의 1이 x승이니까 감소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지만 지수함수 로그램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지수가 증가할 때 증가하는 이유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감소할 때 감소하는 이유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면 밑이 1보다 작다라고 했었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3의 마이너스 x승은 3분의 1의 x승이네요. 3분의 4의 x승. 3분의 4는 1보다 큽니다. 그죠? 분수라고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보다 큰 애들은 곱할수록 커집니다. 근데 0과 1을 대입하겠다고 했죠? 0일 때 최소 0 집어넣으시면 4분의 3이 0이니까 1이고요. 1 집어넣으시면 최대값이 나오는데 4분의 3은 1제곱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어요. 다음, 이제 치워내야 되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제발 속도를 늦춰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치워내요. 이제 보면 차수가 다르죠. 얘는 2의 2x승이고 이렇게 차수가 다른 식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의 x승을 t를 치환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근데 치환하고 나면 우리가 x의 범위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왜냐면 얘는 t니까. 그래서 우리는 t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자, 근데 t가 누구냐면 2의 x승입니다. 2의 x승은 지수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작은 것을 넣으면 2의 0승이니까 작은 게 나오고요. 큰 것을 넣으면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큰 것을 넣으면 2의 2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t는 이 사이를 움직이게 돼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이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1 빼기 1. 괜찮죠? 그러면 그리시고 t는 1이에요. 자, 범위 표시합니다. 1에서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4까지. 자, 범위가 있다는 것은 그래프를 이 범위 내에서만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최대값은 t가 4일 때예요. t에다 4를 집어넣으시면 16 빼기 8이니까 최대값은 8이 되겠고요. 1일 때 최소값은 꼭지점이니까 y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전부 다 구했어요. 다음 함수는 최대값을 가질 때 a, b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항상 뭐가 중요했었냐면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면 지수가 커지면 커지고 지수가 작아지면 작아진다. 지수와 증감을 같이 한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지수함수 지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올라갔다 내려가죠. 네. 그리고 우리 함수도 올라갔다 내려갈 겁니다. 네. 자, 그럼 올라갔다 내려갈 건데 그러면 이 함수가 최대를 가졌다라는 것은, 자, y가 최대를 가졌다는 것은 지수가 최대값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는 도대체 뭐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지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수 함수가 2차 함수네요. 지수가. 그래서 파준형으로 만들어요. x-1의 제곱, 너는 너랑 만나서 나가겠죠. 플러스 1 플러스 2. 자, 그래서 현재 지수가 지금 x가 1일 때 지수의 최대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위로 블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함수는 x가 1일 때 최대는 지수가 3이니까 2의 지수가 3 해서 최대값은 8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A가 되겠고요. 이 값이 B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천천히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도 움직이고 전체 함수도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얘는 밑이 1과 작은 i야. 그러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인다.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위로 볼록이네요. 그럼 우리 함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가요. 즉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는데 y의 최대는 지수가 최소가 돼야 돼. y의 최소는 반대로 지수는 최대가 돼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지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y의 최대를 구해야 되겠네요.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식이 어떻게 돼 있냐? 2차 함수네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표준형 만들게요. 음수 처리되고 9 더하기 빼기 8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지수 함수는 위로 블록이고요. 여기가 x는 3이네요. 그리고 범위는 1에서 4. x는 1은 좀 멀리 있을 거고요. 4는 가까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이에서 이 함수를 보는 겁니다. 즉, 이 함수는 x가 3일 때 최대값은 꼭지점이니까 1을 갖겠죠. 지수의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1 집어넣기야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에요. 즉, 지수의 최소값이 마삼이고 지수의 최대값이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y의 최대값은 뭐다? 4분의 1의 마이너스 세제곱. 최소값은 4분의 1의 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이 최소. 얘는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최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의 문제랑 같이 정리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내용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최소값이랑 같이 갖고 다녀야 되는 도구가 뭐였냐면요. 최대 최소에 관련된 풀이를 뭘 배웠었냐면 첫 번째 이차함수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표준형으로 만들고 구간이 있으면 구간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가 산술기하예요. 항상 뒤통수를 맞습니다. 산술기한테는. 왜냐면 느슨하게 생각하면 산술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미. 걔가 누구야 그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 또 어려워요. 산술기한 내용 자체는 얘였고요.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함수하고 양수는 굉장히 친밀하죠. 왜냐면 이 식 자체가 양수값을 가지니까. 2는 아무리 곱해도 양수. 2는 아무리 곱해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산기를 쓰시면 더군다나 둘이 곱하면 지수가 더해지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2에 곱해볼게요. 그럼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2의 1제곱이 되죠. 2 루트 2가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다. 다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선생님 누구 치환해야 되냐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 치환해야 되냐? 얘를 치환해야 되냐? 얘를 치환해야 되냐? 이게 처음에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치환하게 되면 이걸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t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t분의 1이 가지고 있으면 얘는 t제곱이고 얘는 t제곱분의 1. 이런 함수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배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것을 치환합니다. 식을 치환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 t를 제곱을 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죠. 2, 뒤에 거 제곱. 즉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치환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빼기 2t로 정리가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그럼 우리는 여기 누가 있어야 된다? t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t가 누구야? t가 이 아이야. 이 아이의 범위라는 건 뭐랑 똑같다 그랬죠? 최대 최소랑 같다 그랬죠. 그럼 또 뭐가 생각나야 돼? 산술기하가 생각나야 돼. 둘이 곱합니다. 그럼 얘 0제곱이니까 1로 처리돼서 2죠.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고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1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3.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래프는 여기가 t가 1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2보다 크대요. 이쪽을 말하는 거네요. 그때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죠. t가 2일 때 t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 문제에서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구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구간이요. 구간이요? 구간을 어떻게 구했어요? 산기로 구했죠. 그러니까 구간이 지금 문제상에는 아예 범위도 없는데 내가 범위를
산기로 구해야 되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안 구한 친구는 당연히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범위가 없으면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꼭지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한 친구랑 하지 않은 친구랑 답이 다른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서 역시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